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가 132쪽에 보면 공공 갈등 관리 및 거버넌스 시책 추진이 있는데요. 이거는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제 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갈등 상황이 정책을 비롯한 이제 벌어지면 그냥 너무 이제 직관적으로만 이제 바라보는 형태에서 앞으로는 어떤 이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 집단을 좀 영입을 해서 그들한테 이제 선자적 관점에서 이제 조율 조정도 받고 또 갈등에 대한 역량 분석도 받아서 어떤 이 사업에 미치는 역량 이런 거를 이제 산출적인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집단이라면 어떤 전문가분들을 영입을 하시는 거예요? 예, 뭐 전국의 갈등 관리 전문가들은 꽤 많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서울시나 수원시 같은 데는 어떤 이제 갈등 사례 하나를 갖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이제 카운셀링을 받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때마다 요청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뭐 위원회가 이렇게 따로 의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입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갈등관리위원회가 이제 일부 시군에는 그 갈등관리 조례가 이제 생겨서 있는 시군도 있는데 저희는 입법을 내년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혁신, 창의혁신 아카데미 시상금인데 뭐 또 공모라든가 뭐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시민 제한제도인데요. 지금까지 제한제도는 우리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이제 제한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과정이나 결과가 뭐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이제 완성도 이렇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생각해낸 거는 한 이제 7개월 동안의 이제 기간을 두고 처음에 제안을 이제 모집하는 단계부터 성숙되는 단계에 공무원들하고 이제 전문가를 붙여서 정책의 성숙도도 높여주고 어떤 인큐베이팅하는 시간을 이제 서포팅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어떤 정책의 제안 완성도 이거를 높여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시민들을 향해서 뭐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정책 개발에 이제 필요한 소액이지만 자금도 일부 지원을 하고 뭐 공무원이나 전문가 집단이 거기 이제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평택 시민 전체 시민을 예, 그렇습니다. 133쪽에 보면 사랑의 뭐 김장 담가주기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잘 생각하셔갖고 지난번에 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다가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할 거고요. 아까 이제 박환우 의원님께서도 이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뭐 담당 과장으로서 이제 역시 같은 걱정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봉사 자체는 좋은데 아직은 이제 농촌형 봉사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문화나 보육, 교육 이쪽으로 어떤 이제 봉사의 질을 바꿔나가는 그런 고민도 같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다문화 가정 함께하는 사랑의 고추장 담가주기가 있잖아요. 네.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두 단체에서 같이 같은 맥락에서 지금 같은 다문화 가정 그 사랑의 고추장 담가주기라든가 뭐 장 담가주기 행사를 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떤 차별화를 둬야지 두 단체가 서로 같은 거를 중복돼가지고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의원님 뭐 전적으로 동의고요. 뭐 제가 제안을 해서라도 시 전체의 뭐 여성단체, 어떤 사회단체를 통합을 해서 이 봉사 내용은 전체적으로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겹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간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예, 이번에도 반드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34쪽 경우 태극기 달기 범시민운동 전개가 지금 500만 원이 예산이 늘었어요. 예. 왜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예, 나름 이제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나름 이제 활성화도 이제 돼 있고 해서 좀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태극기를 그럼 무료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아니면 어떻게? 예, 무료로 나눠주는 겁니다. 지금 동사무소 같은 데서 5,000원에 판매하고 있잖아요.
예, 판매분은 뭐 제가 잘 모르겠고요. 바르게 살기 쪽에서는 이제 태극기 달기 운동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이제 지금 무료로 나눠주고 있거든요. 지금 읍면동에서는 지금 5,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어요, 태극기를.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지만 신혼부부들을 그 혼인신고하라고 하면은 예, 뭐 전입신고 네, 시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뭘 무료로 주는 거? 아, 그건 무료로 주고 있는데 판매를 제가 5,000원에 샀거든요. 예, 5,000원에 그냥은 5,000원. 그냥 5,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읍면동에서. 근데 이제 이거는 무료로 주신다니까. 근데 이제 물론 전개가 잘 되고 있어요. 다르게나 거기서 이제 활동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지난번에 절수 운동으로다가 또 뭐 이렇게 저런 뭐 페트병에다 물 담아갖고 하는. 예,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이제 올해 그 국민 절수 운동으로 이제 그 페트병 같은 용기를 활용해서 이제 물 절약 그 운동을 펼치다가 그거보다는 그 음식물 쓰레기 그 방지 내지는 이제 그 예방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을 500만 원 증액해서 새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예. 여기 세분에 보면은 뭐 이거를 뭐 이렇게 홍보물처럼 생긴 거를 해가지고 뭐 식당 같은데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디다가 주는 거예요? 예, 이제 그 남은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제작을 해서 그거를 이제 식당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아, 용기를 말씀하시는 예, 예, 용기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이 요청이 있으면 그 용기에 담아서 이제 드리는 거죠. 아, 남은 음식을 용기에 담아서 손님한테 드린다고? 그 예, 예, 예. 여기 137쪽에 보면요.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네. 지금 우리 시의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몇 명 정도나 돼요? 운영위원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운영위원 20명입니다. 그럼 뭐 매번 회의를 하는 건가요? 올 그 11월 달에 이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뭐 이제 한 번 그 실적이 있고요. 본격적으로 한 연 4번 정도 지금. 그전에는 여지껏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럼 이거 뭐 규정에 그러니까 이제 운영위원회를 2개 돼 있는 예, 거예요? 자원봉사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 그 수립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그 자원봉사에서 이제 했던 사업들 결산도 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그 제시도 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전에는 뭐 그냥 그 자체에서 수립된 계획으로 움직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올 11월에 그 위원회가 새로 결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 주기 제작이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바르게나 뭐 자총이나 뭐 여러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자체 조끼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 대상이 뭐 그 외에 다른 분들을 드리려고 500번을 하시는 거예요?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조끼가 한 150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많이 해지기도 하고 얼룩도 지고 해서 그 새로이 이제 이제 맞춰서 이제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뭐 어떤 분한테 드리는 건 아니고 활동할 때 입으시고 이제 반납하는 건데 사실은 뭐 이게 수요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사실은 이제 빌려달라고 요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 여비 업무 추진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예,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올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원봉사 센터가 6명에서 3명을 더 증원해서 이제 9명이고요. 그거 보시면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월행여비입니다. 이제 공무원들이 한 달에 그 국내외 여비 이제 한도가 20만 원인데 그 부분에 그 반영한 겁니다. 인원이 늘면서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예, 9명. 지금 자원봉사 센터 홈페이지가 없었나요? 따로? 예, 기존에 이제 그 2005년도에 행안부에서 이제 만들어서 내려 보내긴 보냈는데 이게 이제 운영 형식이 저희 내부 행정망에 보면 이제 세월이라고 서버를 컨트롤하는 그 서버를 이제 인대해서 쓰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이제 정비하기도 어렵고
이게 이제 뭐 한 10사람이 동시에 접속을 하면 그냥 다운이 돼버리고 봉사센터에 지금 센터에 있는 직원들조차도 접속이 안 돼서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봉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저희는 그냥 평범한 그 홈피보다는 요즘 이제 SNS가 대세고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링크가 돼서 활용이 되는 그런 체계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평택시 자원봉사 센터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뭐 신청 자체는 두 가지 이제 경로가 있는데 이 홈피로도 하고 1365라고 이제 행안부에서 쓰는 이제 포탈이 있는데 이 홈피 자체가 지금 좀 너무 취약해서 이번에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안에 보면 일반 운영중에 보면은 뭐 워크샵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워크샵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도비 받아서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는 우리 자체적으로다가 12만 원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 예산이 1,000만 원이 있었고 도에서 이제 4천만 원을 내려주셔서 올해 이제 상반기에 한 번, 11월 달에 한 번, 두 번을 한 건데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반영을 한 거는 그 올해도 이 도에서 기금이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그 좀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뭐 도비가 내려와서 뭐 우리 시비가 들여서 자원봉사자 이상하시는 분들 워크샵을 하시고 좋아요. 근데 지금 자원봉사 센터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어떤 단체 가입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중복되신 분들이. 그러면 거기에도 뭐 한마음 체육대회니 워크샵이니 다 많아요. 근데 뭐 또 이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따로 워크샵을 한다는 거는 조금 저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뭐 중복이 안 되도록 예. 작년에 워크숍 했던 그 세부 내역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올해 또 계획이 있으시면 또 요 내역하고 좀 자료 좀 주세요. 네. 그러니까 자원봉사 활동 참여자 보상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보상을 해주시나요? 네, 뭐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게 되면 4시간 이상 하시게 되면 급식비를 7,000원씩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간식비하고 급식비. 네네. 네, 쓰시는 분들 뭐 이런 정도는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 단체 사업비 지원은 뭐예요? 요거는 일종의 이제 공모 사업인데요. 그 소집단으로 이제 지금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이제 3개 분야를 지금 설정을 해서 그 사업 내용이 어떤 이제 합당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 이제 단체마다 소액의 활동비를 이제 지원하려고 그런 취지고요. 첫 번째는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 활동.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청소년 보호 육성 환경 이쪽에서 이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중에 일정 요건을 걸어서 공모를 하시면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소액이지만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시에는 소규모로다가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알려지지 않고 네. 정말 진심으로 다 진심으로 봉사를 하시지만 어떤 단체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정말 소규모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을 좀 챙기셔서 지원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 보면 시청 앞에 또 광장 트리 설치를 지금 올해도 하셨죠? 지금 돼 있는 상태죠? 12월 1일부터. 그럼 지난번에 예산 올라왔던 그거로 하신 건가요? 시청 앞에 말고 우리 따로 뭐 하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 역이라든가 네. 저런 거는 이제 문해관광과에서 하는 거고 우리 그건 아직 회계과에서는 안된 거죠? 예 시청 앞에만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근데 시청 앞에 문예관 앞으로 쭉 이렇게 한걸 어제 밤에 그렇게 봤어요. 근데 멋있긴 한데 그 예산이 부족해갖고 1,500만 원을 지원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래요. 기존 예산으로. 기존 예산이요? 2016년도에는 1,500만 원이었나요? 근데
그 2017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3천만 원. 1,500만 원 증액한 거예요. 이제 내년도 예산. 그러니까 내년도 근데 왜 안 해요? 아니 올해는 그거 뺀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예. 증액이 되는 예, 부분이 1,500만 원. 얼마큼 하려고 1,500만 원 증액했어요? 금년도 도춤해서 근데 그게 이제 금년도에 10대 1,500이지만 우리 거기에 좀 추가보다 좀 많이 좀 돼 있는 부분이 좀 금년에 많이 금년도에 있는데. 준해가지고 해준다 그러면 1,500만 원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그 자재도 썼고요. 왜 자재 활용을 자꾸 아니 이렇게 직원들이 재활용하셔야지. 금년에는 직원들이 직접 많이 했어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직원들이 직접 업체에다 맡기는 것보다는 함께해서 직원들 함께 이렇게 하는 것도 네, 좋은 것 자재만 같아요. 최소한으로 사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문해관 그 앞에까지만 하고 저희는 조금 좀 여유가 있으면 거기서 소방서 앞에 그 도로 만나는 데까지 거기까지도 하고 이제 동문 서문 쪽에도 조금 좀 내년에는 좀 더 해서 지금 동문 서문 쪽에도 지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소방서 만나는 그 도로까지는 좀 최소한 연결을 하면은 좀 더 보기가 좀 낫지 않냐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좀 확대를 해보려고 기대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시면 되십니까? 정영아님. 이제 131쪽에 132일? 네, 131쪽에 탈북민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예, 예. 몇 번 정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가전제품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민간 행사 사업 보조를 해서 안보 현장이나 네, 이제 안보 현장 같은 경우는 올해 한 50명 다녀오셨습니다. 우리 탈북민 숫자가 모두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이제 644명 정도 됩니다. 네, 평택시에 네네. 640명 중에 50명 정도. 네. 그 다음에 새내기 탈북민과의 간담회 같은 데는 몇 명 정도 있어요? 한 40여 분씩 나오시는데요. 그분이죠? 아닙니다. 새내기니까 이건 새로 말 그대로 안성 하나원에서 12주 교육을 받고 최초 전입지가 평택시인 분들만 모셔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년회 가면 몇 분 정도 나와요? 송년회 밤은 예년 같은 경우 올해는 아직 시행은 안 했는데 한 300여 명씩 나오십니다. 그 북한 이탈 주민 문화기행 같은 문화기행은 이제 그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아까도 설명 올렸지만 우리 지역 내 문화재나 우리 지역 아니더라도 타 지역 문화재 이쪽 이제 기행을 함으로 해서 우리 한국 사회 이해도 높이고 어떤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자세한 그런 사업 계획은 아직 세우신 건 아니시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2천만 원을 예산 편성에 넣으셨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참석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시죠. 예, 의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탈주민 그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 의원님들이 이제 의원 발의해서 이제 지원된 그런 입법된 사례인데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이제 통일부에서도 그 우리 탈북민 이 정책은 상당히 좀 환영을 받고 모범 사례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평택시가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 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도 뭐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많은 그 지원을 좀 하고는 있어요. 거기에도 탈북자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고.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반만 세워도 그 소수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많이 끄잡아낼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다가 좀 정책적인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예산만 예, 예. 뭐 자꾸 올린다고 해서 예.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계속 한 사람이 뭐 이것저것 전부 다 관계가 돼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는 거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우리가. 예. 그 다음에 저기 134쪽에 새마을 지도자 전진대 해갖고 2,3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진대에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한 해 동안
그 활동한 성과 보고도 하고 유공자 표창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평택시 자체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은 이제 이게 전국 단위로 하는 거고. 예, 예, 예.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의원님들 정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 평택시 새마을에서 이 사업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예산도 몇 년 전보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몇 배가 올랐더라고.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줬던 것이 이것이 이제 확대가 돼가지고 한 5배 이상 오른 것 같아요. 5배도 넘게. 이게 정말 중복되는 거는 이렇게 같이 합쳐서 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 하여튼 뭐 아까 박관우 의원님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복이 되거나 유사 성격이 합쳐지는 부분은 상위에서 그렇게 컨트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이게 나라의 정책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쓸데없이 괜히 예산 낭비가 중복이 되게끔 이렇게 해갖고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네. 또 다른 단체와도 약간의 형평성 차이에도 문제가 있다. 네. 어디는 주고 어디는 좀 주고 의원님들 말씀 좀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6쪽에 영어교육센터 운영비로 해가지고 3억 6천이 진입이 됐네요. 전년 대비. 예, 그거는 그 올해 실제 그 예산은 그 추경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영어교육센터에 지원된 예산은 7억 5,400만 원이 지원이 돼서 실제 증액이 되는 부분은 1억 4,600이 되겠고요. 아시지만 그 서부 영어교육센터가 지금까지 그 센터 장소 자리도 그렇고 그 관리 인력도 그동안 송탄 그 북부 영어교육센터에서 일부 인원이 가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활성화 부분도 어려움이 있었고 해서 그 올해 추경에 이제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제가 지금 안중읍사무소 그 일원에 지금 이제 강의장하고 사무 공간을 마련을 해서 올해 그 인력 채용을 이제 그 원어민 강사하고 내국인 강사 직원에서 이제 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어교육센터가 권역별로 조금 이제 저기가 있는 것이 그 남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활성화돼서 어떤 이제 평성 거기가 남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남부고 여기 북부는 이제 고용안정센터가 저기가 되겠고, 예, 장당동에 있는, 그리고 예, 서부는 지금 이제 도서관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겹쳐가지고 지금 안중읍사무소 청소년센터 일원으로 이제 자리를 옮겨서 자리를 잡은 단계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남부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정착 단계에 있는데 사실 서부하고 북부 쪽은 프로그램 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불비하거든요. 아니, 예. 과장님, 이 위탁업체가 예. 어디예요? 남부는? 똑같이 국제교류재단입니다. 아니지. 그 국제교류재단에서도 또 이 사람들이 공공으로 해서 심사를 해갖고 소속은 국제교류재단입니다. 그래서 소속은 위탁 주체는 위탁 국제교류재단입니다. 그래요? 예. 그럼 거기서 강사고 뭐고 마음대로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위탁한 업체는 어떻게 됐어요? 전에는 그 2015년도에 네. 그게 이제 그 지금 국제교류단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운영하던 업체는 그만두고 예, 지금 아예 손을 뗀 거고요. 손을 뗀 거고 예. 다시 예, 2015년도 예, 그 2015년부터 그 2017년 4월 30일까지는 이제 국제교류단하고 시하고 협약이 돼 있는 거죠. 위스탁 협약이.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이제 국제교류재단 자체가 영어하고 이제 그 성격이 맞으니까 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배경.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일부 늘리는 부분하고 인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4,600만 원을 이제 증액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 영어교육센터를 운영하려고 할 적에 업자를 선정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 모든 걸 다 운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연 이제 얼마 그걸 갖다가 시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그 운영업체에서 전부 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세세한 데까지 신경을 안 써도 잘 이렇게 되져 있고 그 사람들도 수익을 또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국제교류 재단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몰랐습니다. 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사님. 네. 더 질의할 시간이 되십니까? 네, 박하는 의원님. 네, 북한 의원입니다. 그 전기 자동차를 지금 이제 계속 늘려가고 있잖아요. 정부 시책도 계속 늘려가는 걸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은 지금 우리 시에 어디가 있죠? 지금 전기 자동차가 4대가 저희 시에 소유하고 있는데요. 시청에 2대, 송탄 출장소에 1대, 서정동에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가 이렇게 시청, 송탄 출장소, 서정동 사무소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충전 시설 갖추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드나요? 비용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쭉 보고 좀 있습니다. 지금 전기 자동차 이제 대수를 좀 늘려가고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우리 그 청사 안에 충전시설 갖추는 것, 근데 이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 민간 주유소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좀 늘릴 수 있는 방안, 그거를 좀 적극 추진을 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미세먼지 때문에 경유차를 줄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기자동차를 늘리자 이게 이제 지금 경기도의 정책 중에 하나더라고요. 미세먼지 대책 중에. 근데 이제 그건 뭐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말은 계속 되는데 실제 우리 현장에서는 이제 실제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리성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한번 좀 내년에 더 조사를 해봐서 필요한 우리 청사 안에도 주변에 있는 시청이나 출장소와 거리가 멀리 있는 진위, 포승 뭐 이런 곳들 먼저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이 충전시설을 좀 늘려가는 노력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그 차량 2대 구입 계획이 있으니까 그거를 구입하면서 충전기도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보충지기 좀 하겠는데요. 지금 그 충전기가 저기 설치된 져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 전기 차량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를 먹나 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다른 지방에 갔었을 때 어떤 사람은 뭐 2시간을 헤매다 결국은 충전도 못 시키고 다시 와갖고 이제 그 지역에 어떤 뭐 렌트카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에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지나가는 뭐 사람들의 어떤 차량 그런 거를 또 이제 생각을 해서 우리가 국도변 같은 데도 좀 그런 걸 해놓는다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좀 신경이 좀 그런 쪽으로 그 좀 써주시면. 부분은 이제 뭐 주요 도로변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주유소 모양 주유소 내에 그러니까. 충전을 해서 유료로 네, 할 수 있게끔 이제 네. 그거는 민간에서 이제 할 부분이고 이제 우선 관공서에서 이제 차량을 이제 관용차를 하는 거는 관공서에 충전기를 이렇게 설치하는 거로 확대를 그런데 이제 시에서 권장을 좀 하고 예, 그래 또 그거는 그렇게- 정책적으로 네, 기존 그렇게 해서 뭐 인센티브도 좀 주고 이렇게 한다면 주유소에서도 또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정책적으로 한번 추진해서 같이 시에서도 동참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그 충전소를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도 파악을 좀 해보시고
아파트 자체에 그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왜냐면 아파트부터 충전을 하고 나오거든요. 그 아파트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또 알겠습니다. 지뢰 지원이 계십니까? 네, 권영 원장님. 여기 안 짚고 넘어가서 136페이지 자원봉사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한 1억 4,500이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기타 보상으로 해서 뭐 자원봉사 활동 참여자 보상 신규로 늘렸어요. 자원봉사 단체 사업비 지원. 주 요인이 왜 늘린 거죠? 가장 큰 그 요인은 그 아까 이제 서현호 의원님이 질의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 자원봉사 워크샵 부분에 지금 한 4,400만 원 정도 이제 증액이 된 그런 형식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원봉사 박람회가 한 3,300 정도 늘은 게 그게 가장 큰 요인이 되고, 그다음에 그 자원봉사 센터에 지금 홈페이지가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접속도 많이 불량이고 시대에도 많이 뒤떨어져서 2,500을 들여서 지금 새로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그 예산이 제일 주된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자원봉사단체 사업비 지원은 뭐예요? 137페이지 민간 경상 사업 보조인데 뭐를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업비 지원 1,000만 원. 아, 예, 그거는 그 우리 지금 관내에 그 소규모지만 작은 단체들이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공모 사업인데요. 아까 이제 세 개 분야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 그 문화 활성화, 그리고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그런 지원 사업 해가지고 이제 그 소규모 그 단체 중에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스스로 활동하고 어떤 저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지금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소액이지만 한 뭐 5개 내지 한 8개 단체 선정해서 소액씩 지원해서 어떤 활성화를 하려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40페이지 회계과 행정사무기 복합기 프린터 임차 용역해서 1억 5천이 더 세워졌는데 2017년도 신규 사업 2017년에서 2019년도 1억 5천을 더 추가로 세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임차 용역이. 또 연차적으로 이제 금년도 2016년도에 시작을 해서요. 연차적으로 이제 오래된 그 행정 장비부터 이제 구입해서 임차로 돌리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매년 아니 그러면 기본 예산 가지고도 복합기 지금 전년도 예산에 그 맞춰서 해도 계속 지속 사업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규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신규 사업을 뭘 어떻게 더 그러니까 추가로 하게 되는 걸 뭐예요? 매년 이제 장비가 이제 그 쓸 수 있는 내분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그 장비부터 전수 조사를 해서 폐기시키는 거예요? 폐기시키고 임차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그 비용에 대해서 이제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작년에 2억 세워서 1억 5천 한 100 정도 지출했고요. 작년에 3월 달부터 이게 시행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올해 또 이제 그 폐기 처분할 걸 그러면 아니 맞죠. 아는데 2016년 계속 사업보다 2016년, 2018년까지 2억을 세웠잖아요. 네네. 예. 그럼 그 사업비로다가 하면 되지. 신규 사업이라는 게 이 뭐 그 사업비로다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거지. 저희가 그 지금 행정장이 851대인데요. 그 연차적으로 뭐 80대, 60대, 40대 이렇게 폐기 처분하고 임차 비용을 지불하고 3년간 임차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규 발생이 금년도에 새로 폐기시키면서 임차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 그 지금 현재 851대인데요. 600대로 이제 임차 운영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발생이 매년 몇십 대씩 발생이 됩니다.
추후에 저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 줘보시면 내용은.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전일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지 의원님. 우선 우리 총무과에 우리 공공운영부의 무인 방문 시스템 유지해가지고 이게 그 청내 그 청내에 있는 거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게 우리 그 영상정보 사업소에서 우리 관내 그 많이 이거 하고 있잖아요, CCTV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기서 하면 안 되니까. 요건 우리 그 청내에 있는 CCTV가 이거 아는데 이거를 운영을 거기서 하면 안 되는 얘기지. 왜냐면 어차피 한쪽에서 해야지만 뭐 많은 비용 아니래도 이게 절감이 되고 또 운영이 더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이게 꼭 이거 업체를 딱 선택해서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이게 총무과에서 할 필요가 있겠냐. 이게 무인영상정보 쪽 운영 사업소에서 하면 안 되는 필요가 있냐는 거고. 그 청산의 그 시설은 CCTV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운영하고 그건 우리 당직실에서 당직 근무하면서 청사 내에 수시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상 사업소로 가기보다는 우리 당직실에서 이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저기 얘기고 그 다음 주에 시민의 날 행사를 또 경년제를 하는데 올해는 이제 읍면동을 했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그 시에서 주가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게 1,500만 원?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요건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장비 임차라든지 공연료 또 행사에 따른 그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어차피 행사 주관은 이것도 저기서 체육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시민 행사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시민체육대회에서 같이 겸해서 이제 검토할 계획인데 그거는 체육진흥과에서 그런 추진하고.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행사를 같은 행사를 하는데 이게 막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행사에서도 참 문제점이 생기고 한쪽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게 뭐 경비도 그렇고 뭐 행사 운영상에도 효율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뭐 전체적으로 뭐 체육 행사가 주관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지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지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체육진흥과, 민원토지과, 상생협력과 수관 145쪽부터 167쪽까지 그리고 체육진흥과 계속비 528쪽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 의원님. 여기 145쪽에 여성체육 육성 지원은 무슨 종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 여성 체육교실이라 가지고요. 여성만 전용으로 하는 체육교실인데 저희가 지금 근정 같은 경우는 뭐 태권도, 여성 태권도, 여성 뭐 국학기동, 여성 농구, 여성 호신술 이런 교실을 8종목에 대해서 이제 그 여성 체육교실을 개최를 그 개원을 하는 건데요. 아니 가만있어 봐. 그 저기 시에서 뭐 직접 어떤 이거 체육회에서 하는 겁니다. 체육회에서 예, 체육회에서. 여성들만 참여해가지고 몇 종목? 8종목에 월 한 1,040명 정도가 매월 참석을 합니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 예산은 그 2천만 원의 예산은 이제 강사료하고 연구하고 홍보비 이런 일을 1년 했습니다. 12달 하는 건가요? 아니 4월 달부터 보통 뭐 9월 빠른 거는 9월 아니면 10월 11월까지 해서 그 주 2회 주 2회 예, 한 예. 5개월 정도? 주 2회 해가지고 한 5개월에서 8개월까지 하는 겁니다. 많이들 참여하고 있어요? 월 한 1,040명 정도, 1,000명 이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인원 있잖아요. 아니 요 8교실에 예, 8개 이제 월 참여하는 인원이 매월 예, 매월 1,000명이 넘어요? 예, 8교실에.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한 달 하고 끝내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죠. 계속. 그다음에 그 밑에 선진 체육시설 벤치마킹은
요거는 지금 우리 체육회 체육회 직원이 21명이 있는데 네. 이 체육회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시장기라든지 의장기라든지 협회장기라든지 이게 일반적으로 1년에 한 45일 이상 개최가 되고요. 이럴 경우에 주말에 거의 나와서 행사 준비를 해야 되고 막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비루의 성격도 있고, 그리고 어떤 선진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를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런데 잘된 그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제도를 저희 벤치마킹해서 저희 평택시 체육회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런 성격으로 좀 편성을 하는, 실제로 편성하는 겁니다. 네, 한편에는 그냥 예우 차원도 있고 예. 수가 있다는. 예. 네, 그래. 노벨 차원도 있고 저희가 또 다른 외부의 어떤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곳에서의 어떤 제도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벤치마킹할 필요성도 있고 겸사겸사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또 밑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생활체육교실이요? 네. 145조. 요거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21개 교실을 운영을 했는데 네. 내년에는 이게 이런 교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생활체육 지도사가 13명, 체육회 소속이 13명이 있습니다. 그 13명의 이 강사가 나가가지고 이게 찾아가는 일종의 체육교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다른 종목을 더 확대해달라는 어떤 시민들 요구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21개 교실을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25개 교실을 좀 확대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찾아가는 교실입니다. 체육교실이면은 뭐 그쪽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주로 어디로 나가는 거죠? 이거는 뭐 학교로 두고 하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일반 교실하고 일반적으로 노인 같은 경우는 경로당 같은 데로 찾아가고요. 아니면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그 종목을 개설한 필요성 있는 곳에 가서 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현장에서 지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홍보가 문제일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못 신청을 하지, 그죠? 근데 이 생활체육 교실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가 해왔던 교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도가 높고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다. 몰라서 또 신청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저희가 이거는 계속 더 홍보를 확대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수요자가 우리가 지역별로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계권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업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지거든요. 그런 거를 좀 확대를 좀 더 하시고. 권역별로, 예, 알겠습니다. 권역별로 배분해서. 익사신역 쪽에 자전거 교실 많이 참여를 하나요? 이거는 자전거 교실 운영하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상하반기로 30명씩 하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30명이 4주를 했었고요. 하반기도 30명이 4주를 하는 또 권역별로 남부하고 북부하고 나눠가지고 1년에 연간 한 12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이분들이 4주를 하니까 마지막에 1주 정도는 이 도로에서 연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내년에 1주 확대 운영을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회 하죠? 매일가요. 매일요? 과장님 모르시나? 어떤 아니 월요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하는 겁니다. 뭐예요? 예. 근데 4주씩권이나 그거는 이거 타자들이 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타긴 아니죠. 이거 하루에도 타는 사람들이 타려고 하는 중국반 거면 있고 중국반 있고 그래요. 중국반 운영을 해요? 많이 좀 밀렸겠네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많이 저기를 하는데 지금은 객신적이고 일단 자전거가 일단 지금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스포츠를 겸한 거기 때문에 홍보도는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4주에서 내년도 5주를 확대 운영을 하는 겁니다. 140쪽에 보면은 신규 사업이 엄청 많이 늘었네요. 평택시민 체육대회 개최. 이게 뭐예요? 평택시민 체육대회 개최. 이건 경년제로 하는 건데요. 네.
내년도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읍면동배를 실제 읍면동배를 자체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전 읍면동대항 신인 칠때 하는 그럼 겁니다. 21운동에 1,500만 원씩 1,500만 원. 일괄적으로 1,500만 원씩 20여 지금 하는 겁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가 1,300만 원 지급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200만 원을 추경에 200만 원 징역 편성해서 1,500만 원을 지급했었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1,500만 원씩 20여 명동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금년도 시민연합하고 하고 이제 그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세부 계획은 그때 세워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국 배드민턴 오픈대회는 전국 대회를 한번 하려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그 27개 협회에 54개 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그 각 종목별 단체에서 이 전국 대회를 하려고 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2015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국 대회 4개를 했고요. 2015년 같은 4개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이 이게 이분들이 전국 대회를 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동호인들도 많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전국 대회를 좀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한 9천만 원 정도가 써야되는데 저희는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6천만 원은 이 배드민턴 협회에서 자부담으로 경기를 치를 계획입니다. 몇 백 좀 하시려고 그래요? 요거는 내년 4월에서 5월 지금 여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1조. 우리가 평택항 마라톤 대회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몇 회째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 또 평택 사람 전국 마라톤 대회에 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작년도에 금년도에 이제 처음 시작한 대회인데요. 이 평택항 마라톤 대회하고 평택 사람 이 전국 마라톤 대회는 조금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그 순수한 진짜 우리 평택의 아마추어의 마라톤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여기 전국자를 빼야지.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렇지만 이게 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뭐 전국적으로 누구나 이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 여기 참여하는 분들 대개 보면은 이게 뭐 큰 기록 경기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5km하고 10km 그리고 이제 그 배다리 공원에서 법원 쪽으로 해가지고 이 배다리 쪽으로 공원 쪽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마라톤 축제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 우리 평택항 전국 마라톤 대회가 지금 전국적으로 정말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또 여기 평택 사람 전국 마라톤 대회를 우리 과장님 말씀은 뭐 우리 순수하게 무슨 뭐 우리 평택시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지론을 펼치시긴 하지만 남들이 제 3자가 다른 지방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성격을 가지는데 이러다가는 평택항 마라톤 대회 그 자체가 희석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역설적으로 보면은 또 이게 우리 평택의 이런 마라톤 대회가 좀 계속 전국 마라톤 그러니까 두 개를 개최를 하니까 뒤에는 또 이거 뭐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평택을 또 홍보를 하고 역설적으로 보면 또 평택 마라톤 대회에 대한 어떤 그 홍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는 또 상당히 긍정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택시는 지금 홍보가 전국에서 모르는 데 없어. 그리고 평택 뭐 메르스 또 미군 기지 이전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평택 모르는 국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홍보를 갖다 못또 요거는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이해가 안 돼요. 저기 마라톤 대회는 특성상 서로 이 동호인들끼리 하나의 품맛이 성격으로 우리가 어디 타시군 대회를 가면 또 예를 들어서 그쪽 청주면 청주 뭐 대전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 동호인들끼리 특성이 좀 있어서 여기는 이거를 붙여줘야 외부에서 또 오고 또 우리 그 동호인들이 또 그쪽 대회 때는 가고 서로 오가는 이런 저기들이 많이 좀 끈끈하게 좀 크게 있더라고요. 이 마라톤만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마라톤만은 자치단체마다 안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예, 요 화성시도가 우리하고 똑같은 거 하고 있고요. 어디나다 수십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동호인들이 그것 쫓아다니는 것만도 힘들어요. 그분들을 배려하는 거라면은 이렇게 중복을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게 많이 지금 5천만 원이지 조금 내년 되면은 또 1억 되고 1억 2억 되고 아마 계속 그럴 늘어날 거. 거는 아니고요.
의원님 이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실 때 전국에 226개 지자체 중에서 지금 마라톤이 그 전국 마라톤 그 협회 등록된 마라톤 한 300개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런 거는 좀 저희가 5천만 원의 예산이 비록 투입이 되지만 이게 온라인 선상에서 하는 어떤 뭐 이 평택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오프라인 선상에서 이 평택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적극적 기회가 된다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거는 그런 그 긍정적 차원에서 좀 의원님이 좀 배려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평택에 뭘 홍보하게 계시는 건지 도대체 마라톤을 그 우리 평택에 뜬 거 모르셔요? 네, 이사님. 네, 오늘 회의 진행을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